이문정 대리님 진행해 주시고요. 오케이. 네,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늦은 시간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중학교 1학년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중학교 2학년도 계시고 초등학교 6학년 어머니들도 계신데 사실 오늘 오신 분들은 대부분 설명의 첫 번째 순서인 그 컨설팅에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셔서 오신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순철 수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고등부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중학교에 들어와서도 사실 특목 자사고를 가는데 궁금하신 사항 뭘까요? 국어 1등급 이거 이거네. 네, 특목고 완벽 합격 이렇게 나와있죠. 8시. 8시예요? 저희 이거 들어가는 어떤 거요, 언니? 중등국어 의치. 이거 개강. 의치한 개강. 네. 그거 받고 왔는데. 네네, 맞아요. 그것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의치안에 대한 설명도 진행을 할 거고 그거는 이제 컨설팅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 설명이 끝나고 나면 의치안 설명을 바로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오늘은 네 지난번에 들었거든요. 들어가 컨설팅 이순천 들으셨어요? 사장님께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반복해서 도움이 되시니까 이미 1부는 상담을 저희가 소장님께서 해주시는 컨설팅이 선생님이랑 진행되고 소장님을 상담했는데. 상담까지 8시에 진행하셨어요? 다시 오면 될까요? 그 다음에 2부는 8시에 오신다고요, 언니? 네. 1시간 정도 진행을 하실 거예요, 언니. 네네. 네. 그리고 나서 의치한 설명회가 진행이 될 거고, 네. 그 다음 사회, 이렇게 세 가지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네, 들으셨다고 하시니까, 네, 그렇게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중학교 1학년 대상이 많으셔서 그렇게 설명을 진행을, 네, 어머니 앉으세요. 좀 이따 8시쯤에 네. 오늘 의치한 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네, 어머니들이 그러시는 거고요. 고등부를 대비하기 위해서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특목 자사고를 가는 방법이 사실 지금 지필평가도 하고 있지만 수행평가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특에 대해서도 어머니들 되게 궁금하실 텐데 자세하게 지금은 아직 해보신 적이 없고 시험도 아직 봐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지필평가만큼 수행평가도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중학교 1학년 때 대비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실 거고요. 일반고를 가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특목 자사고를 가서 그 일반고가 아닌 특목 자사고를 생각하는 이제 어머니들께서 그 안에서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입시 설명회를 진행을 1시간 정도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6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저희가 이제 의치안반을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치안을 가지 않더라도 그 반에 들어가기 위한 입학시험을 모두 볼 수 있고 무료이기 때문에 그거 진행사항 오늘 말씀드리고요. 오늘 컨설팅에 대해서 1학년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인데 오늘만 10% 할인해드려요. 20만 원으로 해드리고 중2, 중3 같은 경우에는 오늘 컨설팅 오늘 단 하루만 45만 원인데 40만 원으로 오늘 해주신다고 하셔서 네, 그거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시고요. 자세한 상담은 끝나고 나서 저희가 또 진행을 하니까 네, 나와서 또 물어보시면 저희가 네, 성심성 있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이순정 사장님이시니까. 예. 예, 안녕하세요. 그쪽에 계시면 안 보일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예, 자리 옮겨주시면. 고등학생 어머님 손 들어오시고요. 고등학생 안 계시고 중학생, 초등학생 몇 학년이에요? 6학년이요? 6학년. 중학생 자녀는 없으시고요. 그러셨구나. 오늘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제일 궁금하신 거.
특목 자사고가 궁금하세요? 중3 어머니 손 들어보세요. 아 중3이시고요. 알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순철입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 포인트는 저기 입시 컨설턴트들 있잖아요. 대치동이나 어디 가면 그 컨설턴트 분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자격증 교육을 하는 사람이고 컨설턴트들을 교육하고 자격증을 발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노원구, 강동구, 뭐 광역시를 쭉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여기 구역에 있는 학원 원장님들 있잖아요. 그 원장님들을 또 교육하는 사람입니다. 교육청 위탁을 받아서. 그러니까 저는 어머님 아이들을 교육하시는 분들을 또 교육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특목 자사고가 궁금하시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목을 많이 써가지고 대입제도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이런 표가 있는데 이런 표를 보시면 부모님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우리 아이는 수시 모집에서 대학을 수능 정시가 아니라 수시 모집으로 일찍 들어가면 좋겠다. 그리고 교과 전형이 제일 높으니까 교과 전형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교과 전형으로 들어가려면 내신 성적을 잘 유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남들도 그렇게 얘기를 할 거고 그렇게 하면 큰 낭패를 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보시는 이 표는 학교, 언론, 유튜브 등등에서 보여주는 표예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근데 어머님 아이들이 보는 이 표는 서울대부터 제주대학까지 전국 평균표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애들이 제주대학을 갈 일은 없잖아요. 어머님 아이들이 목표하는 대학은 아마 이 안에 들어있죠. 있어요, 없어요? 초등 부모님은 여기 있죠. 그다음에 중 2, 3 어머님은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그죠? 근데 고1 가보세요. 고1 가면 여기라도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여기 대학은 보세요. 빨간색인데 교과 전형이 아니죠. 제일 높은 거는 종합 전형이에요. 자, 그럼 부모님들 뭘 전문가가 돼야 되느냐? 종합 전형 전문가가 돼서 초등 6년, 중등 3년 9년 동안 종합적으로 아이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친 다음에 고등학교를 보내야 돼요. 근데 부모님들은 왜 종합을 모르시느냐? 부모님 자체, 세대 자체가 저런 걸 안 겪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옛날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머님들이 보내는 학원은 교과 학원이에요? 종합 학원이에요? 국영수사과 학원 보내죠? 교과 학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상담을 해봤자, 들어봤자 천년 만년 저 얘기만 듣고 애들을 교육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들이 야 이거 망했다. 우리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답이 안 나온다. 이제 수능 봐서 대학 가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표가 또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표를 내세워서 제일 좋아하는 곳이 바로 재수, 삼수, 기숙학원이 있거나 인터넷 강의를 하는 스터디, 로 학원 이런 데는 이 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큰일 나버려요. 왜 그러냐면 작년 수능 합격자의 52% 여기 40의 52% 합격자가 재수, 삼수 졸업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 어머님 아이들이 가는 거는 이 정도 비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더 심해질 거고 그러니까 어머님 아이가 여기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결론은 제일 많이 뽑는 게 바로 종합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풀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우리 애가 그런데 공부를 잘한다. 지금 잘하고 있고 고등학교에서도 1, 2등 할 거다. 교과전형으로 갈 거다라고 해도 큰 착각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교과전형으로 어머님들이 원서를 넣게 되면 아까 인서울 16개 대학 중에 지금 현재를 말씀드릴게요. 6개 대학은 교과전형에서도 이미 뭘 보냐면 학생부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대 같은 경우요. 내신 성적 80%, 비교과 성적 20%를 봅니다. 고려대 교과전형도. 그러니까 우리 애는 전교 1, 2등 하는데요. 반에서 1, 2등 하는데요. 잘하는데요. 고려대 교과전형 들어갈 건데요.
해도 20%가 학생부 판단이 들어간다고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게 고려대를 내신 성적으로 원서를 넣는 애들은 1등급이에요, 2등급이에요. 1등급이니까 다 동점이죠. 당락은 그러니까 어디서 갈리는 거예요? 비교과에서 갈리는 거예요. 교과 전형마저도.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모님 애들이 원서를 6장을 쓰거든요. 대학 지원을. 그러면 얘 3개, 얘 3개를 쓰거나 얘 2개, 얘 4개를 씁니다. 그러니까 전형을 구분할 필요가 없이 어찌됐든 수시 모집이면 어머님 애들은 이 2개를 쓰게 돼 있고 결론은 1차에서 학생부를 보게 된다. 그 다음에 종합전형은 면접, 수능 최저라는 걸 보는데 어머님 애들은 수능을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수능의 이 데이트도 개편안이 발동이 돼서 수능 난이도가 지금 현저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수능 난이도가 어렵진 않아요. 이거는 고3 때 이 대학만 적용이 되는 거니까 나중 일이고 얘도 나중 일이고 지금 중요한 건 바로 여기부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냐면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학생부 항목이 몇 개죠? 모르시잖아요. 항목마다 뭘 기재하죠? 모르잖아요. 어느 정도 기재되면 과학고를 갈 수준이고 어느 정도 기재되면 수도권 대학을 갈 수준이죠? 모르죠. 9년간 모르고 고등학교를 간단 말이에요. 망하는 거죠. 자, 학생부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잘 외우셔야 돼요. 이제 교과 아이의 학습 능력을 어머니 안 찍으셔도 돼요. 원본 드릴 거예요. 교과는 3개를 판단합니다. 3개. 3개가 뭐냐면 외우셔야 돼요. 지필, 수행, 세트 3개가 교과 영역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지필은 중간기말고사란 말이에요. 수행평가는 학교 과제고 세특은 뭐냐? 이 교과 세특은 교과 국영사과 기가 국영사과 음악미술 기가도덕 체육 선생님이 화면을 잘 나오셨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쪽. 화면이 안 보일 거예요. 제가 가려가지고. 네. 각 과목 선생님들이 이 아이 한 아이랑 과목을 500자로 아이의 특기를 써주는 칸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선생님들이 그냥 써주느냐 그게 아니라 아이가 제출한 수행평가를 써주는 게 세특이에요. 수행평가를 써주는 게.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부모님 아이도 수행평가 잘하죠? 라고 착각을 해버려요. 아이도 착각을 해버리고. 왜 착각을 해버리느냐? 중학교 수행평가는요. 진로랑 상관없이 마감일만 어느 정도 지키고 기준만 통과하면 다 만점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수행평가는요. 예를 들어서 수학 수행평가를 알려드릴게요. 고1 들어가면 딱 첫 번째 할 일이 자신의 진로와 고1 수학 목차를 보면 방정식, 다항식이 있어요. 그걸 연계한 주제 탐구 보고서를 내래요. 자, 어머니들 진로가 지금 명확해요? 안 명확해요? 불명확하죠? 자, 그럼 예를 들어 정치 외교학과라고 칠게요. 정치 외교학과가 진로인 애들은 방정식, 다항식하고 무슨 관계죠? 애가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수행평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국어 선생님이 진로와 연관된 독서책, 독후감을 써오래요. 무슨 책을 읽어야 되죠? 아, 인터넷에 찾아보면 되지. 그걸로 될까요? 남들 다 읽는 책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다 기재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고 있냐. 아까 인서울 6개 대학이 교과 전형에서도 이걸 다 살펴보는 이유가 9등급제일 때도 동점자가 많거든요. 9등급제일 때도 1등급이 몇 %예요? 9등급제일 때 1등급이 상위 4%, 2등급은 11% 이게 이제 등급이에요. 근데 이것도 동점자가 많으니까 이걸 살펴보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민사고 3등급하고 일반고 1등급하고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격차를 안 주고 여기서 격차를 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모님 애들은 5등급제예요. 1등급이 몇 %예요? 5등급제에서
10%, 2등급은요? 34%. 지나가다가 너 툭 쳐면 저 1등급인데요. 툭 치면 저 2등급인데요. 개나 소나 1, 2등급이에요. 3등급은 66% 무려. 그러니까 동점자가 워낙 많아버리니까 세특을 보면 이제 애가 나온다고요. 독서검사문을 봤더니 청소년이 알아야 되는 만화로 보는 경영학 이야기. 아주 저들 중에 최고 저들 책이 들어가 있고, 어떤 애는 피터 드러커 원서로 미래 경영, 원서로 학생부에 기재돼 있고, 국어 과목인데도 영어 원서로 돼 있고, 책 보는 순간 입학사정관은 얘는 1등급인데도 상태가 안 좋고, 얘는 원서로 경영학 책을 읽어버리는 애고, 여기서 뽑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어머님 애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국영수사과 학원이 교과 학원이에요, 지필 학원이에요? 교과 학원이에요, 지필 전문 학원이에요? 어머님 애들 다니는 학원에서 지필 평가, 수행 평가 세트까지 다 관리해줘요? 아니죠. 중간 기말만 관리해주죠. 아이가 초등 6년, 중학교 3년, 9년간을 여기에만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고등학교를 가니까 이제 붕 떠버리는 거죠.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교과 항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는 출결 수상 경력 쭉 다 나와 있는데 이걸 다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또 부모님이 알고 계시는 것도 잡아드릴게요. 교내 수상 경력은 입시에 반영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교내 수상 경력은 특목 자사고 갈 때나 대학교 갈 때 반영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어머니 설명회를 많이 안 다녀보셨고, 어머니 다녀보셨고, 반영이 안 된다고 누구나 얘기를 해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교육부에서 반영이 안 된다고 보도가 나와요. 그럼 그 자료를 듣고 학교 선생님들도 야, 수상 경력 입시에 안 들어가라고 얘기를 해요. 설명회 강사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어보면 어머님처럼 안 돼요 하고 전문가가 이제 딱 들으시는 거예요. 돼요. 아시겠어요? 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특목 자사고 들어가려면 자기소개서 써야 되거든요.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어요. 자소서에 수상 실적을 못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회 나가서 대상 받았다, 장려상 받았다를 못 쓰는 거고, 대회에 참여해서 나는 이렇게 이런 발명품을 냈고 이런 주제로 대회에 나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소개서 쓸 수 있다는 건 입시에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면접 때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론 보도자료라든가 공문서상에 나와서 이걸 읊어주는 강사들 얘기를 들으시면 안 된다고요. 실제 입시는 이렇게 다르게 흘러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다 있는데 설명하면 기니까 또 동아리 활동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어머님 애들이 동아리 활동을 잘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선행이 돼요. 첫째, 진로가 명확해야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 아이들 진로가 딱 이거다 라고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가 문제가 생기는 거고, 두 번째, 진로가 명확하다고 쳐요. 근데 중학교 동아리는 어떻게 뽑아요? 가위바위보 아니면 선착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딸도 꿈이 외교관인데 중학교 때 동아리는 필라테스를 하고 있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 3년간 필라테스를 한 다음에 고등학교 동아리를, 정치외교 동아리를 가서 뭘 하냐는 얘기예요. 할 게 없죠. 배운 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방향성도 없는데. 이게 현실이라고, 중학교 현재 상태에서. 그게 동아리 활동이에요. 말하면 길어요. 그 다음에 개인 봉사활동 하고 있나요? 얘들 봉사활동이요? 또 어디 뭐 기부단체 유니세프에 5,000원 기부해 이런 거 안 돼요. 금품이나 이런 지원은 봉사 영역에 안 들어가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개인 봉사활동도 꾸준히 도서부 해. 이런 데서 봉사하는 것도 있어요. 어떤 거요? 도서부. 도서부에서요? 네네. 학교에서요? 네. 제가 말씀드린 개인 봉사라는 건 학교 외에 자발적으로 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소서 인성 영역에서 자기의 그 나눔, 배려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걸 써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하는 거는 누구나 해요. 경쟁력이 안 나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탈북민 학교에서 배식 봉사를 했다. 부모님과 함께. 아니면 구청에서 도서관에서 장애인을 위한 봉사를 나는 자발적으로 했다. 부모님과 함께.
거짓말이 부모님과 함께 하고 있겠는데 그래도 자소서에는 그렇게 써주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면 합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누군가가 설명했을 때 아 저렇게 하면 되는 거가 아니라 아 저렇게 하니까 하나를 더 얹어야 돼요. 두 개를 더 얹어야 합격을 하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독서 활동 부모님들 이거 안 하는 이것도 구분하세요. 독서 활동 입시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너무 좋아요 부모님들. 아예 모르셔서 질문 없이 설명을 드릴게요. 잘 외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를 뵙기가 힘들어요. 부모님들. 제가 다른 데서는 학부모 설명을 안 하니까 저는 부모님 대상이 아니라 6월 26일 날도 제가 1200명 광주의 학원장들 원장들 교육하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원장들한테 제가 이거 설명을 해주라 그래도 안 해줘요. 왜냐면 학원에서 이런 거 얘기해버리면 자기 일 많아지잖아요. 일 많아지면 수강료 올려야 되잖아요. 수강료 더 내실 거예요? 학원 운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입시제도가 바뀌었으니까 원장님들 반드시 부모님과 학생들에게 이걸 정보를 알려주시고 이렇게 가르쳐주세요 해도 학원에서는 이게 안 이루어져요. 알면서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잘 들으셔야 돼요. 특목 자사고 입시에서는 엄청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특목 자사고 할 때는 이 칸이 생활기록부 7번이에요. 7번 독서 활동인데 아까 보셨죠? 원서 읽은 애랑 수학도 원서를 읽은 애랑 그냥 중학생 수준으로 읽은 애랑 여기 보면 입학사정관이 보면 안다고요. 인사고 들어올래, 하나고 들어갈래, 외고 갈래, 과학고 갈래가 여기서 다 드러나 버려요. 책만 보면. 그러니까 책을 함부로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어머님은 상담해보면 우리 애는 책을 작년에 20권 읽었어요. 목록을 봐요. 목록을 보니까 안 넣어야 될 것들이에요. 우리 애를 저질화 시켜버리는 거. 아까 그 막 해리포터 같은 거 넣어버리고 뉴베리 아동문학상 넣어버리고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아동문학상 초등학교 때 읽어야죠. 안 넣는 게 좋아요. 제대로 넣어야 됩니다. 대학 입시에서는 이 칸이 가려져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혼란을 겪으실 거예요. 어떤 입시 강사는 이거 안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고입은 반영이 되고 대입은 반영이 안 된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부모님 아이들이 이제 생활기록부를 딱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아까 항목이 여러 개죠. 근데 채점 기준을 4개로 잡아요. 4개로. 채점반들이 아이들 합격 불합격할 때 자, 공부를 얼마나 잘하나 보겠죠. 학업을. 이게 바로 내신 등급하고 세트 2개를 보는 겁니다. 내신 등급이 A냐 B냐 보고 이거 코멘트 수행평가 역량이 어느 정도 돼 있느냐 보는 거예요. 학업 역량. 두 번째 엄청나게 봅니다. 특목 자사고에서 전공 적합성. 이건 뭐냐? 중1 때부터 흔들림 없이 꿈이 그대로 가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외고를 보냈는데 얘가 자연계 가겠다고 학교를 자퇴해버리면 외고 망하죠. 또 의대를 안 간다고 하고 과학고를 들어갔는데 과학고 가서 느닷없이 의대 간다고 자퇴해버리면 망하죠. 그래서 특목 자사고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바로 전공 적합성입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최악이 뭐냐? 꿈이 없다가 연예인 한다 그랬다가 3학년 때 의대 간다고 선독부에 넣으면 선독부 선생님이 좋아하겠어요? 안 하죠. 저거 왔다 갔다 하는 놈이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학교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더 하는 애들. 본인이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반장을 한다든지 학생회를 한다든지 뭘 더 할 때 발전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성. 아주 세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특목 자사고 중에 기숙학교가 있는데 또 사립 같은 데에서 한 애가 말썽 일으켜버리면 애들 자퇴해버리고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애들 다음에 안 간단 말이에요. 학교. 그러니까 특목 자사고는 경쟁률이 떨어지면 망해요. 문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학전 발인 이 4개 평가 영역은 우리나라 기준이 아니라 한국, 미국, 일본 등등 OECD 국가들이 모여서 만든 거예요. 부모님들 소중한 자식이잖아요. 어떤 인재로 자라면 좋겠어요? 공부만 하는 놈? 아니죠. 공부도 잘하지만 목표가 뚜렷하고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10개씩 스스로 해내고
아주 싸가지도 아주 풍족하고 이 네 개가 인재 조건이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목 자사고 할 때도 이렇게 대입에서도 이렇게 배점을 넣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떤 이해냐? 어떤 고등학교는 서울대 두세 명 정도 못 넣죠. 의대도 못 가고. 자 보세요. 부모님 애가 그 학교 가서 전교 1등을 3년 해요. 먹는 점수가 100점 만점에 25점인 거예요. 공부만 잘하면. 근데 나머지에서 점수를 다 깎여버리는 거예요. 1등이어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서울대나 의대를 못 가는 거고 어떤 학교는 서울대 막 연고대 한 100명씩 가버리죠. 어머님 애가 5등급 중에서 한 3등급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한 21점 돼요. 나머지에서 만점을 맞게 그 학교는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총점을 놓고 보면 등급은 낮아도 역전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현재 입시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대학들 보세요. 가나다 수능 다 이렇게 뽑죠. 배점이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하고 대학이 달라요. 이렇게 뽑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어머님들 요거는 아시겠죠? 우리 5등급제가 아니라 9등급제일 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인서울 하려면 내신 몇 등급은 돼야 된다고 들어보셨어요? 9등급 중에서. 인서울 하려면 3등급이요. 2점대 안정적으로 가려면 의대 약대는 몇 등급 해야 가요? 들어보실 때. 1등급이라고 얼른 하세요. 그러면 3등급 때는 3등급 중반 나오면 수도권으로 가는 게 안정적이겠네요. 4등급이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저기 경기도 밑에 충청도? 그럼 5등급은 섬? 어디 6등급은 뭐 지하로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입시를 다뤄본 사람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부모님 애들이나 학교 선생님도 이렇게 상담을 할 거예요. 왜냐? 아까 얘기했죠. 어머님 애들은 어디에 둘러싸여 있냐면 국영수사와 학원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공부 떨어지면 안 됩니다. 내신 떨어지면 못 갑니다. 해야 부모님들이 그거에 신경을 쓰거든요. 현실은 안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요 대학을 볼게요. 평균 합격자를 보시죠. 엉망진창이죠. 아까 여기는 어디예요? 섬이죠. 섬에 있는 대학이죠. 여기가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예요. 합격자 등급이. 그다음에 여기 빨간색 보세요. 한 1.2등급 위치되죠. 이 빨간색 X가 대학을 떨어지는 애들이에요. 빨간색들이. 그다음에 검정색 동그라미가 합격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경희대 정도 가려면 그래도 2등급 초반은 나와야 되지 않냐? 이거는 없는 소리라고요. 5등급이든 1등급이든 6등급이든 간에 학전말인 총점이 높은 애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10년이다, 20년이 다 돼가는 입시 제도예요. 근데 이런 거를 부모님들이 염두를 해 두셔야 되는데, 자, 그럼 인성은 어떻게 되느냐? 최악의 걸 이제 판단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국문과가 3.2등급이잖아요. 근데 부모님 애가 4등급을 맞았어요. 근데 고3 담임한테 가서 저 경희대 국문과 쓰겠습니다. 그럼 담임선생님이 뭐라 그럴까요? 야 이거 3.2인데 너 4등급이 안 되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왜냐면 올해는 3.2등급일 수 있는데 내년에는 여기가 학전발인 총점이 높은 애들이 모였는데 여기가 4등급일 수도 있어요. 내년에는 여기가 1등급 애들이 모여 있을 수도 있어요. 학전발인 총점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서울대학은 6등급 이내면 탈락을 안 해요. 점수 격차가 안 난다. 6등급 이내면 원래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런 설명을 하면 학생들은 나 내일부터 6등급 해야지. 미친놈들이 가끔 나오는데 어머님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학점발인 4개를 6등급이 아니라 끌어올려야 돼요. 6등급도 합격해요. 여기 6.2, 6.8 합격하잖아요. 6.8, 6.2가 합격할 때는 나머지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이 만점 정도 되겠죠. 그러면 합격을 하는 거예요. 자, 약대도 보세요. 경희대 약대. 22년도는 평균이 1.6, 23년도는 평균이 3등급. 약대 합격자가 3, 4, 5등급이 제일 많이 들어가잖아요. 입시가 이런 거예요. 등급으로 뽑는 게 아니라 4가지가 관리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한국외고대학교 서울 캠퍼스 보시면 역시 6등급 이내의 합격자들이 분포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한양대도 그렇고 성균관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학들이 뽑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놓치셨던 거예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은 학전 말인 4개의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특목 자사고들만 잘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대학이 공개를 합니다. 일반고 등록자, 자사고 등록자, 특목고 등록자. 일반고 등록자 보시면 역시 6등급 이내, 자사고는 7등급 이내, 특목고는 6등급 이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대학은 서울시립대학교입니다. 역시 어느 대학이나 일반고나 특목고나 자사고나 6등급 이내면 떨어지는 성적이 아니에요. 그럼 6등급이면 부모님들 5등급제면 몇 등급이냐? 3등급. 66% 안에 들면 돼요. 부모님 애들 전교 66% 안에 못 들겠어요? 다 들어요. 66% 안에 왜 드냐면 학교 가보면 안 나오는 놈들이 한 10% 돼요. 사춘기 연애하는 놈들이 한 5% 되고 예체능 하는 애들이 또 한 5% 돼요. 밑에 까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9등급 애들은 얼굴을 못 봐요. 학교에 안 나오니까. 66%는 다 되는 거예요. 인서울 요건이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방금 대학 입시였어요. 그러니까 설명회를 막 많이 다니신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걸 들어버립니다. 자, 이 고교학점제가 뭐냐면 그 부모님들 완전히 달라요. 부모님들 학교 가면은 고1 때 뭐 나와요? 공통 교과서 싹 얘도 똑같은 교과서 얘도 똑같은 교과서잖아요. 지금은 안 그래요. 애들이 이 과목들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대학교처럼. 자, 수학만 여기 깔린 게 13개예요. 근데 이게 지금 잘린 거예요, 표가. 전문교과원, 전문교과 투하면 20개가 넘어가요. 그러면 과목이 200개가 넘어갑니다. 과목도 보시면 기술과정 보세요. 로봇, 공학, 지식, 재산, 일반, 특허라든가 뭐 이런 실용신앙 같은 거를 배워요. 외국어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부모님 아이들이 여기서 뭘 선택을 해야 되죠? 어떤 걸 주력으로 공부를 시켜야 되죠? 안 그래요. 부모님들이 또 속고 계세요. 자, 수학 한번 봐보세요. 경제 수학, 인공지능 수학, 직무 수학, 실용통계 이런 거 있죠? 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머님 애들 학원 다니고 있는 수학 학원에 직무 수학 선생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실용통계 선생님은. 인공지능 수학 선생님은요. 자, 그럼 이제 그 학원에서는 어머님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걸 얘기를 안 하죠. 고교학점제에 대한 얘기를 안 하죠. 그냥 미적분 듣고 기하 듣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학원에서 어머님 애들 진로 적성 검사 해가지고, 자, 요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서울시교육청 얘기예요. 제발 애를 공부를 시키려면, 우리 애는 특목 자사고를 가는 게 좋겠다, 일반고를 가는 게 좋겠다, 그걸 공부를 시키려면 제발 진로 학업 설계를 해서 우리 애가 이과면 이 과목, 이과면 이 과목 여기에 집중을 해서 하세요라고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가르느냐? 학원에서요. 선생님이 없거든요. 고교학점제라서.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그런 판단을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애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학원이 잘 가르쳐요?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 학원이 내 애에 맞춰주는 학원이 좋은 학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진로를 언제쯤 잡아야 될까요? 중학교 2, 중3 몇 학년 돼요? 자, 대치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치동은 전국에서 모이니까 저희 본사에서 상담을 하면, 진로 적성 상담을 하면 초 4, 5, 6 엄마들이 제일 많이 옵니다. 진로 컨설팅을 하러. 자, 왜 그러느냐? 초 4, 5, 6대의 진로를 잡아요. 예를 들어서 의대가 꿈이다라고 초 6대 결정을 했다고 쳐요. 의대가 아니라 컴퓨터 공학자가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다고 쳐요. 초 6대. 그러면 중 1, 2, 3 때 뭘 하겠어요? 컴퓨터 공학에 맞춰서 수학과 물리학, 화학을 하겠죠. 그걸 가지고 중 3 때 과학고를 쓴단 말이에요. 그 노력한 걸 가지고. 근데 꿈이 없다가 중 3 때 갑자기 애가 과학고 간대요. 이거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제 얘기가 아니라 자 이거 우리나라 교육부입니다. 올해부터 우리나라 교육부는 보세요. 초3부터 이미 선택 과목 연습을 시켜요. 이미 초3 때부터. 그 다음에 진로를 언제 잡으래요? 초6 때 잡으래요. 원래가 이렇습니다. 진로 설계라는 게. 그래서 초6 때 이렇게 잡고 나면 중1, 3 때 외고로 갈 애들은 중1, 3 외고 스타일로 준비를 하는 거고 과거 스타일이나 뭐 공학 쪽 스타일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늦은 애들이 언제 하냐? 제일 막차 탄 애들이 중3, 2학기 이렇게 교육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올해부터 시기가 이게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아이들은 지금 중요한 게 이거 결정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막 이날 달랐다가 전날 달랐다가 막 다 다른데 어떻게 하느냐? 최면을 걸어야죠. 넌 얼굴상이 의사로 태어났다. 몰아가야 돼, 최면을.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요. 이따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의 특목고 생각을 해보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특목 자사고. 손 들어보세요. 일반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일반고. 나는 생각이 없이 왔다 그냥.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특목 자사고를 왜 보내고 싶으세요? 하고 물어보면 어머님들 뭐라고 대답하시는 줄 아세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파리가 자꾸 신경 쓰여요. 저거 드론도 아니고 뭐. 저거를 어떻게 해버려야 되는데. 자, 아니 아무튼 괜찮아요. 얘도 들으라고요. 자, 근데 이제 특목 자사고를 생각하는 부모님들한테 제가 왜 보내실래요? 하면 1번이 뭐겠어요? 맞춰볼까요? 학교 분위기가 좋아서요. 학교 분위기가 좋아서. 어머니 카페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어디 뭐 카페 분위기 보세요. 엄청 분위기가 좋대요. 몸 분위기가 그렇게 좋아요. 애들 입장에 가면 죽어나가는데 분위기가 더럽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학을 잘 보낸대요. 남의 자식을요, 어머니 자식을요. 가면 뭐 할 거예요? 남의 자식 서울대 30명 가는데 내 아이가 안 끼어 있으면 대학을 못 보낸 거예요. 남 얘기잖아요. 내 아이를 잘 보내줘야죠. 근데 물어보면 항상 분위기가 좋아요, 대학을 잘 보내요. 이 두 개예요. 그럼 일반고 보내는 어머님들한테 왜 거기를 선택하시려고요? 그러면 이 부모님들은 해탈하신 분들, 애 공부도 안 하고요, 그냥 집 가까운데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집 가까운데. 편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결정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왜 앞에서 대학 입시를 얘기를 드렸느냐? 아까 진로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그랬죠. 고등학교가 저 모든 과목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과목이 워낙 많으니까. 자, 선택 1번 뭐냐? 어머님 애가 들어야 될 과목이 있죠. 그 과목이 있는 학교가 좋은 학교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선도고를 갔는데 과목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외고를 갔는데 과목이 없으면, 분위기 좋은 데를 보냈는데 과목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과목이 있는 학교를 보내야 된다. 자, 그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 동네가 어디 동네예요? 강서 양정. 목동이에요. 목동. 목동이 좋아요? 노원이 좋아요? 목동이 좋아요? 왜요? 자, 이제 그 허상을 깨드릴게요. 여기까지가 전국 모든 일반고에 공통으로 있는 거예요. 여기가 추가가 된 과목들이에요. 그럼 어때요? 강서고가 좋아요? 양정고가 좋아요? 강서가 낮춰 하나 더 추가됐죠? 별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목 앞에 실용이 붙으면 저질 과목인 거예요. 실용적으로 살아라 그냥. 그러니까 과목이 하나 붙은 것 같지만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명여고가 좋아요? 목동고가 좋아요? 목동고가 좋죠. 하나가 더 있으니까.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기본 과목이고 여기 2개 붙었고 2개 붙었고. 이제 아시겠죠? 여기 수학이 붙었는데 실용 수학이죠. 그러면 어머니 애가 이과 자연계다 그러면 강서고가 좋아요? 양정고가 좋아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좋은 거예요. 2개 더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목동 학교들이에요. 한두 개씩 붙어 있죠. 더. 자, 여기는 어디예요? 송파예요.
송파. 송파가 좋아요, 목동이 좋아요? 얼른 얘기하세요. 똑같아요. 보세요. 별거 없죠? 자, 대치동 일반고가 좋겠어요? 송파 일반고가 좋겠어요?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이제 똑같다는 걸 아셔야죠. 저기 전라도 해남의 일반고도 이거고 경남 사천의 일반고도 요거고 대치동 일반고도 이래요. 다를 게 없어요. 이렇게 3개 더 붙잖아요. 2개 더 붙고 한두 개, 두세 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노원이 안 좋냐? 노원은 좋죠. 그나마. 자, 그러면 이렇게 또 보시면 돼요. 재연하고 산업을 보면 우리 애가 자연계를 간다 그러면 재연을 가는 게 나아요? 산업을 가는 게 나아요? 수학이 더 많으니까 자연계면 산업을 가는 게 낫죠. 자연계 애들이 여기는 많이 있겠네요. 그럼 우리가 문과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게 나아요? 그렇죠. 피해서 여기로 가는 게 나아요. 그럼 우리가 의대를 간다 그러면 내신을 잘 따야 되잖아요. 그러면 서랍을 가는 게 나아요? 재연 가는 게 나아요? 재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 여기는 이 과목이 강하니까 자연계 애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학 강한 애들이.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의대를 간다 그러면 여기 가서 여기서 내신 올려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죠. 문과애가 여기 가면 죽어나는 거고요. 수학과 다 털려버리는 거고. 근데 부모님들은 아 산학원이 좋대 하고 아 그렇대 하고 보내버리면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일반고가. 자 그럼 일반고가 이렇고 이제 특목 자사고를 가보죠. 서울외고가 좋아요? 대일외고가 좋아요? 서울외고. 근데 상식하고 거리가 멀죠. 네. 과목으로는 서울외고가 대일외고보다 좋습니다. 과목으로는. 근데 왜 이게 과목이 깡통이냐? 대일외고는 어떻게 하느냐? 과목을 많이 주지 않아요. 특성이. 그래놓고 아까 생기부 채우는 여러 활동이 있거든요. 그 외 활동이 어마어마해요. 서울외고를 능가해요. 훨씬 능가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과목으로 승부를 보고 여기는 과목 승부가 아니라 진로 전공으로 승부를 봐버립니다. 이 학교는. 자 그리고 선독고는 아시죠? 근데 선독고가 좋아요? 아까 서라벌이 좋아요? 비슷하잖아요. 근데 부모님 선독고 좋아하죠? 비슷하잖아요. 자 포스코고는 어디냐? 인천 자사고인데 인천 지역 내 자사고인데 여기는 4대 1이 넘어갑니다. 경쟁률이. 인천 엄마들 여기 보내려고 난리예요. 별거 없죠? 자 별게 좀 있죠.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아까 설화벌이 좋아요? 선독고가 좋아요? 비슷하죠? 근데 왜 선독고가 좋대요? 분위기 그림 만져요. 분위기 대학 많이 보내니까 그거는 이따 알려드릴게요. 왜 이런지 보세요. 대일외고 깡통인데도 대학 잘 보내죠. 여기는 이제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학교를 보죠. 이제 어때요? 일반고랑 비교해 보셨을 때 하늘과 땅 차이가 나거든요. 보시면 이거 대학교 원서로 수학을 배우는 거예요. 선영대 수학은 대학 수학이에요. 이거 AP는 뭐냐면 미국 대학 원서로 미적분을 배우는 거예요. 미국 대학 원서, 그러니까 대학 수학을 배우는 거예요. 영어로. 이 AP는 책이 성경책만 해요. 두께가 맞으면 죽을 것 같아요. 종이도 얇고 그걸 애들 영어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아시겠죠? 부모님 애가 이 똑같은 애가 재연 갔을 때 생활기록부 기재사항하고 여기 나왔을 때 생활기록부 기재사항하고 달라버려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어디에 입학했냐에 따라서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가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목 자사고를 보내는 겁니다. 여기 이제 하나고 한번 가볼까요? 하나고 과목 보시면 선영대 수학, 아까 외대부고에 있는 대학 수학, 이게 원서라 그랬죠. 통계학을 원서로, 원서로 화학, 대학교 화학, 생물학, 이거 다 대학교 거. 유기화학, 고전역학, 대학교 거. 자, 어머니네가 의대학대로 꿈을 꾸는데 아까 서라굴 고등학교 생기부하고 하나고고 생기부하고 비교를 해보면 답이 나와버려요. 자,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고는 고2 1학기까지 고3 걸 끝냅니다. 고2 여기까지. 여기가 1학기 거예요. 요렇게가. 3년간 거를 1년 반에 끝내버려요. 그 다음에 고2 거부터는
이쪽 대학 과목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것도 영어로 대학 수준의 걸로. 그러니까 하나고를 졸업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학교 2학년 정도 수준. 인서울대학교 영어로 다 해버리니까 원서로 해버리니까 이걸 갖췄다는 소리예요. 그 당연히 대학에서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학전발인 4개 중에서 하나고에서는 내신이 빡세니까 학업 역량 등급은 떨어질지 몰라도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에서는 일반고를 훨씬 능가하게 점수를 먹는 거죠. 그래서 대학을 잘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외고 국제고는 문과생이 가요, 이과생이 가요? 이제 대답하시기 전에 이제 아주 눈치채셨죠? 어머님 생각하고 같이 흘러가요, 다르게 흘러가요? 항상 반대로 가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청신국제고를 보면 국제고는 문과 애들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이미 1학년 때 대학교 화학, 대학교 물리학이 대학교에 이미 물리화학이 대학교에 들어가 있고 거시경제, 미시경제, 문이과가 다 들어가 있고 심리학, 쭉 분자생물학, 생물학, 환경학, 유기화학 자 이렇게 돼 있죠. 어머니가 약대를 간다 했을 때 일반고 학생부랑 청신국제고 학생부랑은 완전히 달라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를 보시고 나면 일단 왜 특목자사고를 버리느냐 첫 번째가 바로 교과목의 차이다. 세특 이 코멘트 자체가 달라져 버린다. 그래서 특목자사고를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대입이고 아무것도 없던데 선독고도 뭐 선화고랑 차이가 없던데 왜 그렇지? 바로 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색활동 트랙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1학년 때부터 고려대학교하고 연합으로 해서 수학과학 애들을 뽑아서 이게 생기부에 싹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일반고에서는 누릴 수 없는 활동들이 특목자사고는 학교 자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린다. 그러니까 일반고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이제 부모님 애들이 만약에 가정을 해보죠. 선독고에 들어갔다. 그럼 여기 20명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자, 보세요. 없으면 여기를 왜 가죠? 내신만 박살나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년 연속 100% 특목자사고를 저희 회사에서 합격을 시키고 있거든요. 탈락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어머니들 다 합격시켜줄 수 있어요. 특목자사고. 뭐 B가 떴다고 C가 떴다고 상관없이 제가 D 나온 애도 다 특목자사고 다 합격시켰거든요. 이리 늦든 저리 늦든 간에 아무튼 간에 다 합격을 시키는데 선독고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가서 이 트랙 안에 못 들면 여기를 왜 가요? 내신 떨어지게. 자, 그럼 이제 상상을 해보죠. 선독고는 어떤 애들이 가느냐. 이 조 안에 드는 애들이 수학과학 막 이렇게 뽑죠. 초4 때부터 이 애를 과학고를 보내려고 수학 뺑뺑이, 과학 뺑뺑이, 영재원, 뭐 창의학원 뭐 막 보내가지고 한 5년간을 들들들들 한 애를 중3 때 과학고를 딱 썼는데 톡 떨어졌어요. 그럼 이 엄마는 어디 보내야 돼요? 선독고를 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해되실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간 대부분의 애들이 과학고 떨어진 애들 많이 옵니다. 이해되세요? 우리 그냥 수학과학 중학교 A 등급 잘 나오는데요. 우리 95점 뭐 원래 다 맞는 애인데 저가 한 번 저번에 실수했다는데요. 뭘 어쩌다 실수해요. 그냥 실력이 없는 거지. 그 순진무구한 애들을 뺑뺑이 막 추천해가지고 집에서 만세 불러갖고 합격을 시켜놔요. 가서 들러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선도권은 뭐도 하고 보세요.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해버리고 벌써 여기도 어때요? 대학 수준으로 벌써 들어가 버리죠. 대학생들하고 같이. 그 다음에 또 인문사회 자연공학 아카데미 시작을 해버리고 대회도 있잖아요. 자, 또 상상 한번 해보죠. 어머니가 선도고 들어갔어요. 5월에 있는 요 대회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요 대회. 일단 세자가 뭔지 모를 거 아니에요. 이거 미국형 토론을 세자라고 얘기를 해요. 왜 어머님 애들이 경험을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머님 애들이 나가요? 안 나가요. 자, 특목자사고가 이런 겁니다. 거기 가면
교과목도 좋고 특색 활동도 일반고에서 없는 너무 좋은 게 있어요. 근데 선도고를 보내서 그 애들이 대학을 잘 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이걸 미리 들어요. 어렸을 때 이거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준비가 딱 되는 상태에서 여기 탁 집어넣어놓잖아요. 100%, 200% 활용을 해서 좋은 대학을 갔던 거예요. 근데 저희는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포스코고나 선도고나 여기도 많이 보내죠. 서로 다른 두 애가 선도고에 들어갔다. 준비된 애가 들어가면 다 좋은 대학을 갑니다. 근데 준비 안 된 애가 들어가면 들러리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이 선도고 저기 봉사활동도 학교에서 별의별 걸 다 이렇게 시키죠. 일반고는 봉사활동 뭐 있어요? 쓰레기 청소밖에 안 시키잖아요. 다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목자사고를 가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달라요. 일반고랑. 자, 여기는 대외고인데 대외고도 보세요. 생기부에 써줄 테니까 네가 네 생기부 써와라고 줘버려요. 멋있게 쓰죠 애들이. 그렇게 해서 쓰는 겁니다. 근데 일반고는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들은 배짱 딱 내밀면서 야 이거 선생님 고유 권한이니까 네가 뭘 했든지 나 내가 알아서 쓸게 해서 한 놈 거 쓰고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런 선생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학교에서 다 이렇게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두 학생을 보면 생기부가 극명하게 갈리죠. 한 애는 똑같은 자율활동인데 이 애는 요만큼밖에 안 써주고 얘는 길고, 근데 얘는 보면 엉망이에요. 생명 존중 교육 받았다, 수련회 갔다 왔다. 자, 중학생 어머니들 생기부 떼보세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심폐소생 교육 받았다, 장애 이해 교육 받았다, 무슨 교육 받았다 써줬을 거예요. 그럼 여기는 빵점입니다. 왜냐? 자율이죠. 근데 자율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점수가 안 나가는 거예요. 빵점인 거예요. 또 이해 보세요. 이해 엉망이네. 동아리 활동 엉망으로 또 했어요. 자, 영화 동아리 들어갔는데 1년간 본 영화가 한 편이에요. 뭐 봤어요? 아주 엄청난 영화를 봐버렸죠. 해리포터를 1년간 봐버렸죠. 얘는 또 다르고 엉망진창이에요. 얘 생기부만 봐서는 9등급 중에 몇 등급 할 것 같으세요? 얘 생기부 모양상으로 9등급은 없다니까요. 얼굴 볼 수가 없다니까요. 7, 8등급 수준이죠. 이런 애는. 근데 얘가 공부를 못하느냐? 얘가 전교 1등이에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학교를 어느 학교를 갔느냐, 담임이 누구냐를 따라서 인생이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부딪혀 볼 수가 없어요. 그 학교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다 현실이. 여기 엉망인 학교 아니에요. 저기 성 카톨릭 재단이고 우리 역사가 좋통 아주 오래된 아주 명문 학교예요. 서울대를 1년에 한 2년에 한 명 보내나 이럴 거예요. 역사가 저도 있어봤자 이 수준이야. 자, 그럼 이제 생기부 어떻게 바꾸느냐?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어머님들. 방금 보신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이 칸으로 뭘 넣냐면 이제 법을 알려드릴게요. 규정이에요. 외우셔야 돼요. 여기 이 용어 자율탐구활동이거든요. 자율탐구활동. 지금 보시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주제 선정해서 보고서를 내는 걸 자율탐구활동이라고 해요. 이거를 학교에 갖다 내면 여기 학생부에 기재해주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중1, 2, 3 어머님들 애들 이 자율탐구활동 보고서 스스로 안 냈죠. 왜냐? 학교에서 내라 그러지 않으니까. 왜냐? 자율이니까. 누구도 얘기를 안 해요. 우리가 과학고를 간다라고 하면 물리학과, 화학과 등등과 관련해서 진로와 관련해서 보고서를 내서 동아리 선생님, 담임 선생님 갖다 줘서 여기를 채워달라고 얘기를 했어야 돼요. 안 하니까 여기에 심폐소생교육, 세계시민교육, 장애 이해교육 받았다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동아리 활동도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제 제가 애들한테 시켜요. 뭐라고 시키냐면 제가 애들한테 멘트를 써줘요. 담임 선생님한테는 이번 학기 추가 제출물을 내고 싶습니다. 뭐 내고 싶고 뭐 내고 싶다. 너 이거 외워서 담임선생님한테 얘기해 라고 제가 얘기를 시켜요. 그리고 동아리 선생님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교과서
과목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 하고 제가 이 표를 줘요 애들한테. 그래서 선생님이 뭐뭐뭐뭐 가지고 오라 그랬는지 언제까지 내라 그랬는지 너 써서 내라고 제가 다음 주에 시켜요 애들을. 그러면 저희 애들은 이렇게 냅니다 저한테. 뭐뭐뭐뭐뭐를 어떻게 갖고 오래요 선생님들이 하고 이때 내면 생기부가 싹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중학교 생기부 작업을 한 걸로 민사고 하나고 외대고고 이런 데를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총 1, 2, 3년간 이런 걸 연습을 해봤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서도 학생 관리를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또 재탕, 3탕 써먹습니다. 독서 감상문이 뭐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애들이 3월, 8월 임원, 동아리 선택, 수행평가, 대회, 중간고사, 뭐뭐, 기말고사 막 있는데 어머님 애들이 다니는 학원에서 뭐만 알려줘요? 중간, 기말. 나머지는 뭐냐? 방치 상태예요 지금. 방치. 그리고 최악의 가정학습은 어떤 거냐?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아빠나 엄마가 너 며칠 날 끝나? 아 끝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체험학습 보고서 쓰고 어디 여행이나 갈까? 최악의 가정교육이에요. 왜 그러냐? 기말고사 끝나고 아까 추가 내서 이게 생기부를 바꾸는 서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내야지 이렇게 한 학기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클로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어머님들이 얘 반장 나간다 그러면 연설문도 해주시고 동아리 선생님이 동아리 활동 계획서 갖고 오라 그러면 계획서도 내고 수행평가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도대체 어떤 수준인지 뭔지 하나도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정보를 하나 드릴게요. 여기 입시로닷컴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무료 컨설팅이 있어요. 여기다 문자를 보내시면 무료로 쓸 수 있고 여기 들어가 보시면 뭘 받으실 수 있느냐?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임원 연설문 해가지고 회장 선거 찬조 연설문, 회장 후보 연설문 이렇게 돼 있죠. 참고하실 수 있고 동아리 활동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활동 계획서도 실제 있는 것들이에요. 실제 여기 이 노원구에 있는 애들 자료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탐구보고서 분야별로 전공 독서 감상문은 어떻게? 이게 의대가 내가 방정식하고 연계시켜서 주제를 뭘 내는지 그 다음에 독서 감상문 수준은 전공 독서가 어느 정도인지 PPT는 어떤지 이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어머님들이 글씨 바꿔서 그림 바꿔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무 가이드가 없는 상태에서는 도대체 저게 뭐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사이트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 외부 대회는 생기부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반대로 얘기하세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반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들어가요.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소속기관, 직속기관, 교육 관련 기관이 주최, 주관한 활동은 생기부에 들어간다는 규정인데 이게 아주 수십 년 됐어요. 그래서 대회 포스터가 뜨면 주최, 주관을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 문제가 있어요. 어머님 애들이 이 대회를 나갔다. 그러면 상을 전국 6명만 줘요. 자, 그럼 어머님 지금 그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을 어머님 애들을 상상을 해보시면서 어머님 애들이 여기 나가면 전국 6등 안에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그건 어머님 생각하고 맞아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근데 그 상관이 없다고요. 왜 그러냐면 이 대회는 외부 대회잖아요. 외부 대회는 1등을 해도 1등 했다고 못 적어요. 꼴등을 해도 꼴등 했다고 못 적어요. 여기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에 얘가 자발적으로 이런 거에 나가서 이렇게 활동을 했고 얘는 발전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렇게 그 부분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교육부 장관상 이제 저희가 지도한 애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여기는 대구 애들, 여기는 광주 애들. 대구 광주 애들인데 상은 경기도 교육감상 타죠. 이렇게. 근데 이게 자소서에 특목 자사고 자소서에 들어가고 생활교육부에도 다 저희가 집어넣어요 애들. 그리고 외고 국제고 가는 애들은 외교부 장관상, 과학고 가는 애들은 영재 학교 준비하는 애들은 초등학생인데 과기부에
데이터 융합 서비스 부분 나가서 상 다 받게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학원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학교 공부하면서 뭐 대사상, 외국어, 국방부 장관상 쭉 이렇게 환경 관련해서 영재원 관련해서 학생 안전과 관련해서 다각도로 애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쌓여가지고 중학교 때도 하겠죠. 쌓여서 고등학교 때도 한단 말이에요. 스펙이 다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교육을 시켜주는 게 이거 제 딸이에요. 초상권이 저한테 있으니까 이제 많이 늙었죠 이제. 얘 벌써 고1이 됐으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외고 국제고 이게 국제고 자소서 일부 발췌한 내용이거든요. 보시면 수준이 이 정도 돼요. 어때요? 난감해요. 어머님들? 자소서가 저는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서 이렇게 자소서인지 아셨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소서에는 어떤 내용을 썼냐? 귀 학교가 대학 수준에 이미 수학, 과학을 하고 있잖아요. 자소서에는 나는 귀 학교에 입학해서 당신들의 교육 과정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나는 준비되어 있다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독서 수준이나 탐구 능력이나 이게 대학 수준에 맞춰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들 자소서 지도하다 보면 이런 설명회를 안 듣고 그냥 얘만 보내시는 어머니가 있어요. 저는 이제 대학 수준으로 쭉 자소서를 얘들 지도하죠. 어머니가 보고 깜짝 놀래요. 얘를 이렇게 어려운 수준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고. 제가 설명회 오시라 그러죠. 그때 이해를 하세요.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이걸 하시면 안 돼요. 인터넷이나 보면 자소서 해준다는 데에서 국어학원이나 이런 데서 첨삭해주고 초안 잡아주고 이런 데는 안 돼요. 이게 자소서가 아까 보시면 뭐냐, 이 학생이 촘스키의 통사구조를 알았겠어요? 이게 트랜스포메이셔널 제너레이티브 그래머인데 이게 그 변형 생성 문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얘가 알았을까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소서라는 건 얘가 쓴 걸 첨삭해주고 교정해주는 게 자소서가 아니라 그냥 어머님 애들 백지 이런 거 안 해봤잖아요. 백지 상태인 애한테 너는 진로가 이거고 목표 학교가 이거니까 너는 이 책을 읽어. 넌 탐구 주제가 이걸로 해봐. 라고 이걸 시키는 게 자소서의 주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제가 매년 하던 건데 보세요. 글을 안 쓰죠. 글감 탐구. 아까 그런 것들 탐구하고 뭐 하는 게 실제로 자소서가 들어가는 겁니다. 면접도 들어가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모님들 여기까지가 원래 설명이 끝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뵙겠습니다 하면 이제 어머님들이 큰일 나죠. 왜냐면 지금 설명을 듣고 나서 더 마음이 심숭심숭해요. 안 올 걸 그랬죠. 아니 모르면 마음이 복잡하실 거예요. 망했다 하고. 그렇죠. 왜냐면 안 알려주니까. 자,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어머님들 중고등학생들은 2시간 정도를 어머님들 뭘 상담을 해주냐면 이게 지금 상담 리포트가 나가는 거예요. 일단 어머님들 진로 상담을 해줄 거예요. 아까 어머님들 진로가 안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어머님들 진로를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너 학생 너는 앞으로 뭐 되고 싶니? 라고 하면 어머니가 빨리 의사라고 해. 그러면 제가 너는 관상이 의사구나. 그래서 제가 막 바람을 넣어서 그쪽 공부에 매진을 하게 할 수도 있고 애 말을 들어봤는데 그게 아니면 제가 다른 학과를 알려줄 거예요. 공부를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래서 학교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야 생기부에 기록이 돼요. 그걸 제가 알려줄 거고 다 타이핑을 해서 그 다음에 학교를 추천해 줄 거예요. 너는 진로가 이거니까 서라고를 가라, 선동을 가라, 뭐 외고를 가자. 이렇게 요거를 상담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각각의 주제는 뭘로 하고 어떻게 이번 방학 때 뭘 집어넣어라 라고 애한테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너는 진로가 이거니까 고등학교 선택 과목은 뭐 체크를 해줄 거고요. 학원 가서 이거 표 들고 이대로 해주라 그러세요. 학원에서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일반고든 특목고든 이 고등학교 가면 좋은데 이 고등학교 가면 너는 이렇게 내신이 이 고등학교는 어떻게 되니까 이런 류의 학원 저런 류의 학원 가서 어떻게 공부를 해라. 그리고 월별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너의 진로는 이런 거를 공부한다 하는 거란다라고 해서 2시간 정도를 컨설팅을 해서 아예 로드맵을 잡아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 금액이 아니에요. 부흥에서 등록을 하면 할인이 될 겁니다. 저거는 저희 회사로 왔을 때 소비자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았는데 아이가 이걸 전혀 못하겠다 해본 적이 없다. 근데 지금 급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학생부 관리를 또 합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아이 연구 보고서, 그다음에 뭐 등등 수행평가, 대회. 아까 그 지금 상 받은 애들이 그 애들이에요. 학생부 관리 프로그램에는 이렇게 아이의 전체적인 관리가 이제 들어가는 게 학생부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요. 다른 거는 몰라도 일단 로드맵은 잡아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로드맵 잡고 나서 필요하시면 얘기를 하는 거고, 아니면 이게 부담이 되시면 아까 그 알려드린 사이트 있죠. 그거 참고해서 어머님이 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특목자사고 자소서 면접, 대학교도 마지막 정시까지 저희가 이 구풍 학원 안에서, 담대사 이 안에서 어머님 아이들이 끝까지 목표하는 학교에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대학 입시, 그 다음에 특목자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자소서 문항별 처리하는 방법하고 면접 준비 방법이 7월 10일 또 7월 24일 설명회 2차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완전 디테일하게 나갈 겁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은 쉽게 얘기해서 이 개론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고, 그때 설명에 오시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또 디테일한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를 신청하면 소장님 직접 하시는 건 아니죠? 제가 봐요. 왜냐면 다른 데는 아까 그 컨설팅을 네. 어머니랑 아버지랑 아이랑 저랑 사자 대면을 해서 소장님 직접 네, 제가 직접 해요. 그리고 아이를 이 진로라고 미리 카톡으로 알려주시면 제가 그대로 준비해서 아이 자료를 상담을 해요. 그러면은 그게 늦어도 언제쯤 진행이 돼야 돼요? 사실 바빠요. 어제도 제가 전라도 광주에서 설명이 있다고 왔고, 오늘 이것 때문에 왔고, 내일 또 전주 가거든요. 입시 시즌이어서 바빠서 언제까지 하냐면 아마 이번 아이 학년. 학년이요. 그러니까 학년은 늦어도 언제까지는 와야 뭐좀 진행이 된다 이거죠. 아이 학년. 아니요, 초6에서 고3까지 컨설팅이 들어가요. 네. 아무튼 뭐든 필요하시면 이 원장님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럼 제가 원장님한테 번호 남겨주시면 뭐 이런 외에도 제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어머니 잘 들으셨죠? 지금 이제부터는 의치안 설명을 할 거예요. 저희가 의치안반이 개강될 예정이고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네. 의치안반은 저희가 정원을 8명으로 두고 있고요. 지금 입학고사 예약한 인원이 지금 10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차등 모두 친구들이 되면 18명만 받을 예정이라서 입학고사는 누구나 가능하고, 사실 그게 무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 지원을 하셔도 괜찮으셔서 그거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사회하고 그 다음에 마치겠습니다. 어머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부인천 송민찬 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중등 의치안약수 대비반 관련해서 조금 안내를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주간, 월간, 연간 이렇게 해서 나눠서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커리큘럼 안에서 어떤 교재를 사용하고 학습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시간표와 입학고사 안내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주간 커리큘럼은 저희가 주 1회 240분 수업을 진행을 해요. 240분이라고 하면 좀 많아 보이니까 4시간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 4시간 중에 1시간 반은 독서 노술, 그리고 1시간 반은 국어 개념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시간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에서 진행하는 독서, 비문학 지문이죠.
비문학에 대한 대비를 진행을 할 거고 여기에서 이제 독서 논술을 제외한 국어 개념 수업과 모의고사 수업 같은 경우에는 고등부 선생님께서 직접 내려와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월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주간별로 쭉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한 달 동안 어떤 것들을 하게 되느냐 월말에 항상 평가를 보게 될 거예요. 월말 평가를 보면서 학생들이 어떤 식의 문제를 조금 어려워하는지 그리고 유형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지문을 조금 어려워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상담 전화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월 2회 독서 논술에서 필독서 북토킹을 진행을 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북토킹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필독서가 주차별로 매번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주의 필독서를 읽고 나서 그 책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문제를 풀고 논술까지 쭉 쓰기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2주차 때 그 내용을 가지고 해당 주제를 조금 더 깊은 내용으로 다루면서 디베이트나 스피치를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다음 주에는 그 다른 도서를 이용해서 북토킹을 진행을 하고 똑같이 이제 디베이트와 스피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매 달마다 상담을 드리면서 학생들이 점점 실력이 올라갈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거의 10년 가까이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조금 이제 후회가 됐던 학년이 있고 성공적이다 했던 학년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제 지금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랑 2학년 정시반을 담당하고 있는데 학교별로도 조금 이걸 좀만 더 시킬 걸 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학생들이 많이 조금 이제 미리 시작을 안 해서 버거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버거워하는 친구들이 적어도 이것만이라도 하자 하면서 난도를 조금 낮춰주거나 숙제를 좀 줄여주기도 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얘네들이 좋아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결과는 좋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계속 어렵게 공부를 시켜놔야지 이 친구가 계속 어려워함을 느끼면서도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해겔 같은 게 정반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변증법 보면은 정반합이라고 하잖아요. 얘가 이렇게 평소대로 정으로만 계속 간다면 성장을 못한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지금 딱 그 제 경력 상황에서 딱 봤을 때. 그래서 계속 레벨업을 해가면서 교재를 조금 어려운 교재 쓰고 하면서 올려나갈 거고요.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 시험을 조금 중요시하는 학생들이 있죠. 특히 준비하는 고등학교가 조금 내신 성적을 많이 보는 학교가 있을 텐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내신 시험 전에 2주간은 저희가 휴원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의치한 반만. 그리고 그 2주 동안 뭐 해야 되느냐? 내신 집중 기간이라고 해서 자료를 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혼자서 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내신반도 운영을 합니다. 학교별로 내신반 운영을 해요. 그러면 그 해당 반의 수업을 듣게끔 해서 4주 동안 그 내신반이 운영이 되는데 그 첫 2주간은 의치한 약수 반을 같이 진행을 하는 거고 마지막 2주간은 의치한 약수 없이 내신반만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사항이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다니던 재원생들이 조금 많아요. 중학교 1학년 학생들 보면. 그러면 그 친구들은 미리 문법 같은 경우에는 한 바퀴 돌렸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월말 평가 보면서 성적이 좋은 친구들은 저 의치한반 할래요. 이렇게 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랑 신입생으로 딱 시험 보고 들어온 친구들이랑 비교해봤을 때 어디가 가장 많이 차이가 나냐면 문법이 가장 많이 차이가 나요. 아이들이 지금 그 외부의 뭐 추가적인 학습 없이 학교에서만 배운 걸 문법을 본다면 딱 요거밖에 없습니다. 품사. 그래서 학생들한테 국어의 품사가 몇 개야? 라고 하면 보통 몇 개라고 얘기해요? 8품사라고 얘기해요. 영어 때문에. 9품사죠. 그렇죠? 자주 헷갈려 해요. 그리고 그냥 품사라고만 외우고만 끝내요. 시험을 안 봤으니까. 시험을 보더라도 그냥 간단한 것만 물어보니까. 이 품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능을 하며 어떻게 나눌 수 있으며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을 여름방학 때 조금 더 보완을 할 건데 조금 깊게 들어간다면 주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의고사나 아니면 여기서 섹션 포기기라고 써있긴 하지만 국어 한수 국어입니다. 국어 개념을 과제로 미리 풀어오면 거기에 대한 이론이나 아니면은 핵심 수업 같은 것들을 잡아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코칭해 가면서 이 친구가 이해 약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조금 더 문제를 더 풀자. 이런 식으로 잡아줄 거고 여기에서 이제 프로세스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교재 안내에서 확실한 프로그램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서논술 같은 경우에는 교재가 어떻게 프로그램이 어떻게 짜여 있느냐 맨 처음에 왔을 때 도서지수 검사부터 진행할 거예요. 학생들이 딱 왔을 때 책을 얼마나 깊게 읽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이들이 지금 고2 애들한테도 제가 많이 얘기를 해요. 펴놓고 보고 있으면 그게 공부가 아니다. 아시잖아요, 어머님들도. 펴놓고 그냥 보고 있으면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읽어야지 공부죠. 그럼 읽는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글자를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주제를 향해서 가고 있구나. 앞에 있는 문장을 뒤에 있는 문장을 통해서 뒷받침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내용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제대로 된 독해인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체크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체크가 진행된 다음부터는 이제 학생이 책을 읽고 와서 어휘에 대한 것 학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 대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텐데 이 교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책에 대한 내용을 잘 읽어 나갔는지 그리고 그 책에 대한 내용을 단순히 읽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안에 있는 핵심 주제를 짚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입력을 쭉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것이 리포트로 쭉 나오면서 취약 영역 나오게 되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면서 학생이 이제 독후 활동으로 쭉 이어져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독서 논술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독서를 쭉 진행을 하면서 문제 풀어오면 글을 쓰고 거기에 대한 첨삭이 진행이 될 거고요. 2주차부터는 그 해당 내용을 통해서 디베이트나 스피치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학생이 지금은 사실 요걸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앞에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수행평가 중요하다. 수행평가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지금 제가 이번에 조금 터진 학교가 있어요. 이 터진 학교라고 하는 게 조금 유명해진 학교. 제가 유명해진 학교. 그래서 월계고인데 얘네들이 거의 한 40분, 50분 걸려서 저한테 수업 들으러 와요. 지금 와 있어요. 걔네들이 왜 이렇게 와 있냐? 한 명 빼고 싹 다 1등급이거든요. 10명 가까이 되는데. 근데 저는 제일 걱정인 게 그게 걱정이에요. 싹 다 1등급인데. 왜 싹 다 1등급이냐? 중간고사 때 싹 다 1등급이었거든요. 기말고사 보고 나면 시험 걔네들 공부 잘해요. 그래서 기말고사도 1등급 나올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성실하진 않아요. 그래서 수행평가가 점수가 깎일 거예요.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어머님한테도 아이들한테도 야, 너 그 프린트에 도장 받는 거 꼭 해라. 제대로 채워가지고 학교 선생님한테 제출해라.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왜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느냐? 월계고 다 1등급인데 점수가 깎일 수 있고 2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는 이유가 수행평가가 60%라서 그렇습니다. 중간고사 20%, 기말고사 20%, 수행평가 60%예요. 그 유독 큰 학교긴 해요. 60%면. 유독 크긴 해요.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50% 내지 40%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그 지금 60%라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프린트 쓰는 거 이런 것들을 하지만 다른 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제가 다른 그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수행평가도 봐주는데 그 내신을 하면서 수행평가 해라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뭘 하냐? 고2가 아니라 고1을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앞에 있는 학년이니까 고1을 설명을 드린다면 영신여고 1학년도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영신여고 1학년 얘네들 맨 처음에 수행평가가 시조에 대한 분석하기, 시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찾아서 분석을 했어요. 고전논문. 그리고 나서 PPT 만들기 2번 수행평가예요. 그리고 시험 보고 나서 수행평가가 한 번 더 있어요. 뭘까요? PPT 만들었으니까 이제 뭐 하면 되죠? 발표하면 되죠.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수행평가가 쭈르륵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사실 좀 못해요. 여기 나와서 저도 맨 처음에 왔을 때 대학교 딱 들어갔을 때 발표 이런 거 막 하잖아요. 발발발발 떨면서 했습니다. 지금이야 좀 익숙해지긴 했지만 그때는 막 발발발발 떨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똑같은 거죠.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해보라고 하니까 얘네들은 분명히
벌벌벌 떨면서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조금 대비시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말 평가를 통해서 취약점 분석하고 단기 목표 설정을 해서 이런 거 틀렸으니까 이렇게 조금 잡자. 요거는 잠시만요. 제가 다른 PPT, 이거는 고등부 PPT인데 고등부 PPT를 통해서 실제로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똑같죠? 똑같은데 고등국어에서는 요렇게 해요. 제가 실제로 상담 내용이에요. 미라클 모의고사 이거 월말평가입니다. 월말평가 상담 이거 작년 2월 달인데 이 친구가 동해고 들어갔는데 고전 산문하고 운문에서 약점을 보였다. 고전 소설의 경우 동해고 1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에 포함되는 범위다. 그래서 많은 대비가 필요하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다 맞췄다. 잘했다. 특강에서 그런지 성과가 좀 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타고등학교랑 달리 문법 요소가 1학기에 들어가 있어서 개정교과서 전이라서요. 그래서 내신 유형의 문제를 풀어서 개념에 대한 적용을 조금 연습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시간이 몇 시에 개설될 예정이니까 시간표 확인 후에 다시 연락 주셔라. 이렇게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게 상담 기록이에요. 제가 기록한 거 실제로. 그런 식으로 이제 학생 취약점 분석해가면서 단기 목표로 이 친구들 단기 목표가 뭘까요? 고전 산문이겠죠. 내신에 바로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거 잡아놓고 그 다음에 학생하고 수업할 때는 이런 것들을 잡아나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답 확인하고 개념 정리해가면서 개념 정리가 끝나면 단순히 그걸로 끝이냐? 아니죠. 오답 노트 작성하고 추천 문항 풀어가면서 확실하게 학생이 알고 넘어갈 수 있게끔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요. 연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교재 한수, 문해로, 리딩 플러스, 어휘어법까지 다 레벨별로 수업이 쭉 돼 있어요. 저희가 직접 만든 교재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레벨별로 다 나눠져 있고 여름방학 특강을 통해서 기초문법 잡아 나가는데 사실 이 기초문법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지금 학생들이 만약에 개정이 안 됐으면은 지금부터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왜냐? 개정이 되기 전에는 학생이 문법 선택할 수 있고 화법 작문 선택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냐면 결국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학교 선생님들이 뭘 원하죠? 얘네들을 잘 가르쳐서 좋은 대학교 보내기를 원해요. 그러면 좋은 대학교 가려면 얘네들이 수능을 잘 봐야 되겠죠? 그 수능의 문법이 선택이 아니게 됐죠? 그러면 문법을 좀 빡세게 문제를 내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문법에 대한 것들 기초를 조금 많이 잘 잡아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름방학 초중등 팀장님이 특강을 처음에 안 여셔가지고 이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해서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 진행을 할 거고 내신 대비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2주 동안은 휴강을 진행을 하고 내신 집중 기간을 가질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커리큘럼 통해서 어떤 교재를 사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가지 교재를 사용하는데 가장 먼저 문해로 같은 경우에는 교재가 이렇게 이제 맨 처음에는 글을 어떻게 읽어나갈 것이냐 요걸로 이제 처음에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고등학교 2학년 애들 정시반에서 수능 문제 이제 풀리는데 걔네들은 수능 풀릴 때 말해주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영역별로 봐야 되는 정보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배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과학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과학지문 다들 아시잖아요. 그럼 과학지문이라고 하는 거 그냥 읽고 나서 이게 이런 내용이나 하고 풀면 되는 게 아니라 과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맨 처음에 뉴턴이 뭘 발견하죠? 뭐 떨어지는 걸 발견하죠? 사과. 그쵸? 사과 떨어지는 거 발견하고 그 다음에 왜 사과가 떨어질까 고민하면서 뭘 세우죠? 가설을 세우죠. 그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죠. 그래서 입증이 되면 이게 뭐가 되죠? 이론이 됩니다. 그러면 과학 지문은 크게 4가지 포인트가 되는데 유형은 크게 2개예요. 실제로 어떠한 그 현상을 보고 이론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든지 가설을 세워서 실험을 하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가설에 대해서 실험을 한다라고 한다면 가설이라고 하는 거 메인 주제가 되겠죠. 실험이라고 하는 거 얘가 맞는지 안
틀렸는지를 보기 위해서 비교군과 대주군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읽어나가야 된다. 영역별로 이런 특징들이 있다. 라는 것들을 수업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라 라고 한 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읽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그걸 지문에다가 적용을 하면서 실제로 지문에 딱 이런 단어들이 나와서 이렇게 풀 수가 있어 읽을 수가 있어 한 다음에 문제를 풀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모의고사 정도는 풀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게 목표인 교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물론 처음부터 이런 지문을 풀게끔 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이제 레벨 4입니다. 레벨 4예요. 그래서 천천히 올라가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해로 말고 리딩 플러스로 간다면 이것도 이제 저희 원에서 만든 교재인데 대표님이 다지기를 좀 좋아하세요. 지식도 다지고요, 어휘도 다지고요, 내용도 다지고요, 그리고 독해도 다집니다. 그죠? 여기서 쭉 다지는 게 뭐냐? 여기서 지식 같은 경우는 이 책에 대해서 읽어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배경 지식, 스키마죠. 여기서 점점 스키마가 조금 중요해지고 있어요. 왜 스키마가 중요하냐? 배경 지식이 중요한 이유는 학생이 말하거나 글 쓰거나 하는 것들을 토론하거나 거기에 대한 퀄리티가 달라져요. 그 퀄리티가 나는 이걸 알고 있어. 이걸 활용해서 얘기해야지. 이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배경 지식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겠다. 이게 지식 다지기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어휘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계속 강조해도 부족하죠. 저만 해도 그래요. 제가 딱 집에 들어갔어요. 힘들게 딱 일하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씻고 밥 먹고 딱 누웠어요. 그럼 제가 가장 먼저 뭐 할까요? 책을 펴서 공부할까요? 아니죠. 뭐 할까요? 딱 누워서 핸드폰 봅니다. 핸드폰 요즘에 편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딱 뽑아서 이렇게 있어요.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그래요. 학생들도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아이들이 정보에 접근하기가 아주 쉬워졌어요. 정보에 접근하기가 쉬워지니까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도 지금 제 친구 핸드폰 번호나 전화번호 외울까요? 안 외워요. 옛날엔 다 외웠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다 외워서 다녔어요. 그래서 공중전화 딱 가서 이렇게 눌렀죠. 그래서 전화를 했죠. 근데 이제는 안 외워요. 왜? 그럴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휘에 대한 암기도 아이들이 조금 떨어지게 되는 이유가 이런 거다 보니까 특별히 따로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 이런 어휘 다지기를 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게끔 연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파악했다면 내용 파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내용까지 생각을 하게끔 하는 거죠. 뒤에 숨겨진 내용이라고 하는 건 별거 없습니다. 여기 실제로 보시면 기억, 나스 하나가 빠진 것 같았어요 라고 한다면 재은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런 반응을 보인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는 보통 모의고사에서도 고전소설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A라고 하는 것의 말하기 유형을 골라라 라고 한다면 적절한 것을 이렇게 한다면 단순히 어떻게 말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말했느냐, 의도가 중요하죠. 그럼 여기서 의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학생한테도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딱 A라는 친구가 왔어요. 덕규라는 친구가 왔어요. 덕규야 일찍 또 왔다. 이거 반어법일까요? 아닐까요? 반어법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일찍 와서 칭찬한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덕규야 일찍 또 왔다. 이거 반어법일까요? 아닐까요? 지금은 반어법이에요. 그렇죠? 무슨 뜻일까요?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왜 자기 마음대로냐? 상황을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얘가 반어법이 되려면 이 덕규라는 친구가 늦게 왔다라는 걸 알려줘야지 반어법이 되는 거죠. 반대로 비꼬아서 얘기한다.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연습을 시키는 게 독해다지기예요. 그렇게 읽게 만들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 다지기를 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까지. 그리고 그렇게 글로 표현했다면 2주차부터는 토론한다든지 아니면 스피치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독후 활동까지 관리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 국어는 지금 현행은 2학년 2학기 거를 쓰고 있습니다. 2학년 2학기 거를 쓰면서 2학년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내신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지문이 조금 쉬운 것들을 집어넣고 있어요. 근데 어떤 것들을 집어넣느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독서, 그리고 문학과 문학 두 가지. 여기서 문학 1 같은 경우에는 현대문학이고요. 문학 2 같은 경우에는 고전문학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에서 독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문해로에서 한번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체크할 거는 문법 관련 내용과 그리고 고전문문 관련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실제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리고 핵심 개념들이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잡아나가는 교재가 될 거고,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하고 나서는 쭉 레벨을 올려가면서 지금은 2-2니까 10월 달부터는 저희가 3-1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가면서 점점 레벨을 올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어휘법 같은 경우에는 어휘법은 안 할 겁니다. 수업 안 해요, 저희는 어휘법은. 왜? 이거 수업해봤자 저희만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학생들은 와서 아 그렇구나 하고 말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테스트 봐주는 것이고. 그래서 오자마자 학생들은 요 테스트를 볼 거예요. 각주구검이 무슨 뜻인지 쓰는 거죠. 요 화면은 지금 죄송합니다. 요 화면은 학생이 PC로 들어왔을 때 요 화면을 보게 되고요. 저희가 어플도 따로 만들어 놨어요. 어플로 보면은 조금 간소화된 화면으로 테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보면 언제 얼만큼 걸렸느냐 나오고 어떤 걸 맞췄고 어떤 걸 틀렸느냐가 나와요. 여기서 봐주셔야 되는 건 이 부분입니다. 1차 테스트 그리고 밑에 fail. 그러면 1차 테스트 fail이죠. 그러면 2차 테스트 있다는 얘기고 3차 테스트까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3차까지 봐가면서 통과할 때까지 계속 테스트 시킬 거고요.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남깁니다. 아이들이 죽자 살자 외워요. 집에 가고 싶어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요런 이제 취득 점수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 친구가 요런 단어들을 모르더라. 사자성어에 약하더라, 아니면 한자어에 약하더라, 속담에 약하더라,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교재를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 이런 수업을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자, 을치한반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반만 7월 달에 오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일요일날 6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모의고사 1시간, 독서 논술과 국어 개념은 1시간 반씩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정원은 모든 반이 동일하게 12명이고요. 12명 차면은 분반을 진행을 할 텐데, 을치한반 같은 경우에는 국어 개념 수업이나 모의고사 수업이 고등부 선생님이 이렇게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맞춰서 저희가 따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개강이 될지는 조금 불확실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규반이 또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이 딱 왔을 때 반배치고사 진행을 하면서 이 친구가 점수가 꽤 높다, 잘한다, 따라올 수 있겠다 라고 한다면 7월 달에 개강하는 반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 친구가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겠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정규반, 베이직부터 베스트, 프리미엄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친구가 평생 베스트가 아니고 평생 베이직이 아닙니다. 딱 들어왔을 때 3개월 정도 보고 승반을 시키든지 아니면 잔류를 시키든지 그런 식으로 계속 월말 평가를 보면서 올릴지 내릴지를 조금 판단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올라갑니다. 아이들이 다. 못 올라가면은 지치는 거죠. 본인이 이제 올라갈 때까지 계속 푸시를 해줘야죠. 그런 식으로 잡아 나가고, 거기에 대한 상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번 전화나 아니면 방문 상담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가장 먼저 어머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시험부터 먼저 보게끔 해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실력인지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지금 딱 왔으니까 이 친구 겸사겸사 좀 있으면 여름방학이니까 조금 달려야 될 때니까 한번 지금 위치를 한번 보자. 무작정 달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달리면 좋을지를 보자. 요걸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안내 마무리 지도록 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특자반이랑 이치반이랑 커리큘럼이 달라요? 특목자사반 같은 경우에는 문해로 수업이라기보다는 모의고사 자체를 따로 풀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재가 살짝 달라요. 그래서 고등부에서 사용하는 모의고사를 따로 이제 1시간 동안 보고 있어요. 특목자사반. 시험을 다시 또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재원생 어머니시면. 아니요, 레벨 테스트는 봤는데 아직 등록을 안 한 친구인데. 레벨 테스트를 혹시 언제 보셨을까요? 2주, 1, 2주죠. 그러면 그냥 그대로 진행이 돼요. 그 점수대로. 네.
저희가 지금 반배치고사를 5월달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5월달 걸로 본 거라서 최근에 보신 거라면 그대로 이제 따로 더 보실 필요는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10분 남았거든요. 혹시 괜찮으시면 사탐 한번 써 강의 들어보시고 한번 가시겠습니다. 아 들으셨어요? 네. 빨리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8시 38분이거든요. 딱 8시 50분 전까지 끝내드릴게요. 저는 이름은 이동찬 강사라고 하고요. 국풍에서 사회탐구를 대표로 맡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강의 경력은 이제 15년 차에 접어들었고요. 안 해본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뭐 평촌이라든지 송도, 일산, 뭐 심지어는 분당, 그 다음에 대치, 그리고 5년 전에는 국풍 인천의 러브콜과 함께 은행사 거리에서 중등, 고등 사회탐구를 대표로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어머님분들 혹시 해당 학년 좀 확인 좀 간단하게 좀 할게요. 자녀분이 중학교 1학년인 어머님분들 계실까요? 아버님도 한번 예. 중학교 2학년 어머님분들 계실까요? 중학교 3학년 어머님분들 계실까요? 네. 아버님 혹시 자녀분이 몇 학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2학년. 아 2학년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이나 3학년이나 공통점은 기본적으로 이 아이들이 2028년도 수능 개편한 알고 계시죠? 옛날에는 문과 계통의 친구들은 보통은 과탐을 선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수능 기준으로 물화생지라고 하죠. 그리고 반대로 이공계열 친구들은 문과 선택 과목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였죠. 생활과 윤리, 정치화법, 사회문화,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 세계사, 뭐 경제 파트였습니다. 이런 사탐 선택 과목들이 원래 있었어요. 근데 이제 09년생, 현재 고1부터는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로 통합된 과목으로 수능을 응시해야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통합사회라는 과목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머니들께 말씀드릴 부분은 비록 중학생이지만 이 중1 사회 그리고 중2 때는 세계사를 배우고요. 중3 때는 사회 한국사를 배우거든요. 이 모든 교육부의 그림이 사실상 통합사회를 위한 큰 그림이었다는 거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사회 과목 배우고 중2 때 세계사 배우고 중3 때 사회 한국사회 과목은 이 수능 통합사의 기반이 되는 과목입니다. 좀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대국적으로 이 과목을 좀 바라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통합사회의 가장 큰 핵심 파트, 경제 기초 파트를 제가 한번 짤강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들어보시죠. 어머님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본주의 역사에 대해서. 자본주의의 역사는 바로 애덤 스미스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여 년 전에 영국의 경제학자였던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당시 18세기는요. 영국 사회 같은 경우는 국가가 시장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시대였습니다. 절대 왕정 시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세계가 그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대 왕정은 왕이 국가 경제에 개입하는 구조였죠. 여기에 반기를 든 인물이 바로 애덤 스미스가 되겠습니다. 뭐 바람에 따라서는 뭐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데 이 애덤 스미스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본인의 저서인 국보론에서 말이죠. 국가가 자꾸 시장 경제에 개입하는데 개입하지 마라. 어차피 시장 내에서는 무슨지 않는 손이 작동한다? 어머니들 한번 퀴즈 내볼게요. 무슨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다. 근데 왜 이렇게 자꾸 간섭하냐? 어차피 시장 내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니 시장은 균형을 향해 맞춰갈 뿐이다. 여기서 애덤 스미스가 이야기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 손은 다음과 같았을 겁니다.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이때 그가 만들었던 사상을 가리켜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 이 자유주의 사상은 약 150년 동안 세계 인류의 경제 흐름을 이끌어 나갑니다. 20세기 초까지죠. 1929년경에 20세기 초반 무렵이 되면 월스트리트에서 주가가 폭락합니다. 우린 전문용어로 이 사건을 가리켜 대공황이라고 하죠. 아시네요. 대공황을 다른 말로 검은 목요일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이 대공황이라는 사건은 비단 미국에서 시작된 주가 폭락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 경제가 침체하게 됩니다. 우린 이걸 전문용어로 시장 실패를 겪었다고 하죠.
이때부터 서구권 경제학자들은 반성합니다. 어떤 반성? 야, 우리가 100년 동안 애덤 스미스의 자유주의를 믿고 따라왔는데 지금 시장 실패의 결과가 바로 대공황 아니냐. 우리 한번 바꿔보자. 자유주의가 국가가 시장 경제에 개입을 안 하는 것이라면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 한번 해보자. 제가 이제부터 어머니께 여쭤볼게요. 수능 9등급 기준에서 5등급 선제입니다. 이때 등장했던 대공황 이후에 등장했던 자본주의, 이걸 가리켜서 우린 수정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수정자본주의는 국가가 시장 경제에 개입하는 정도가 크겠죠. 질문 한번 해볼까요? 5등급입니다. 누구나 다 맞춥니다. 자, 수정자본주의는 국가가 시장 경제에 개입 최소화할까요? 최대화할까요? 해보시죠, 어머니들. 최소화하겠습니까? 최대화하겠습니까? 우리 아가들은 이제 고3 때 읽어봐야 돼요. 좀 이따 기출문제 볼 거예요. 이런데 최소화할까요? 최대화할까요? 수정자본주의는 국가가 시장 경제의 개입을 최대화시키는 것이죠. 알고 계신데 대답하기 쑥스러운 거로 전 알고 있습니다. 또 한번 가볼까요? 4등급 선지. 이게 뭐가 4등급 선지죠? 수정자본주의는 국가가 개입하는 거죠. 정도가 큰 거죠. 그러면 큰 국가를 추구할까요? 작은 국가를 추구할까요? 큰 국가겠죠. 작은 정부일까요? 큰 정부일까요? 큰 점. 이제 4등급 선지 가도 될까요? 수정자본주의는 특징 골라보십시오. 공공사업주도일까요? 민간사업주도일까요? 공공이죠. 우리 어른들에게 공공은 국가라는 단어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3등급 선지 갈까요? 복지제도 축소가 맞을까요? 확대가 맞을까요? 확대죠. 복지제도는 저한테 이렇게 느껴집니다. 가난한 자가 더 적은 세금을 내고 사회적으로 부를 많이 가진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죠. 국가는 그 세금을 걷어들여 사회적 약자계층, 우린 보통 기초수급자라고 하죠. 그 기초수급자에게 더 많은 공공부조 서비스와 금전적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는 걸 복지제도라고 합니다. 여기에 근간은 국가가 개입하고 있네요. 그러면 복지제도는 확대가 되겠죠. 우리 아가들 이제 이거 다 해야 됩니다. 중1 사회 다 이게 포지션이 녹아나 있습니다. 더 가겠습니다. 수정자본주의는 1930년대 태동해서 1979년경까지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갑니다. 79년경에 끝났다는 얘기인데요. 79년경에 역대급 사건이 터집니다. 영미권에선 이걸 오일 쇼크라고 합니다. 무슨 파동? 어머님, 아버님 분들이 이때 보통 태어나셨을 겁니다. 석유 파동이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2차 석유 파동이 1978년경, 79년경에 터집니다. 이 석유 파동은 유가가 상승한 걸로 모자라 유가 상승이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고 물가 상승이 지속되어 인플레이션 현상이 가속화되죠. 이때 세계 경제가 마비가 됩니다. 이때부터 세계인들은 다시 한번 반성합니다. 수정 자본주의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장 실패라는 성찰 속에 이제 반성을 하죠. 그래, 150년 전에 애덤 스미스 때로 돌아가자. 근데 애덤 스미스의 자유주의는 구자유주의라고 구분짓고 새롭게 등장한 자유주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슨 자유주의? 어머님들? 제가 좋아하는 라면의 이름이기도 해요. 신라면이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되겠죠. 왜? 그렇죠.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에 태동한 그 경제학적 사상이 2025년경인 세계 경제의 주류 사상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국가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다르지만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어머님들께 여쭤볼게요. 자, 신자유주의의 특성 골라보시죠. 복지제도 축소가 맞을까요? 확대가 맞을까요? 축소죠. 작은 정부, 큰 정부. 작은 정부. 민간 주도 사업 아니면 정부 주도 사업. 민간 주도 사업. 이렇게 완벽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죠. 이제 1등급 선지 가도 될까요? 아무도 못 쳐요.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가 맞을까요? 약화가 맞을까요?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강화가 맞을까요? 약화가 맞을까요? 강화. 와, 어머니들 대단하십니다. 저에게 노동시장 유연성은 이렇게 느껴집니다. 노동자, 사용자. 사용자가 노동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고 노동자 역시 사용자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이직 활동을 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것은 정부가 거기에 개입을 안 하고 있네요. 안 한다기보단 정도가 낮겠네요. 그러니까 노동시장 유연성은 강화되는 게 맞겠죠. 이게 1등급 선지입니다. 이렇게 대국적으로 사회탐구 과목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 통합사회에서도 경제의 심화도 아닌 기본도 아닌 기초 보여드렸습니다. 안 믿기시겠지만 지금 제 수험생 200명의 제자들은 중1, 중2, 중3 때부터 각각 이렇게 선점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기출문제는 아니고요. 2028년도 수능 개편안에서 교육부에서 내놓은 문제입니다. 이렇게 낼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 아가들 중1, 중2, 중3 아가들은 이제 29수능, 30수능 때 이런 유형 공부해야 될 거예요. 한번 가보시죠. 우리가 학생이 돼보죠.
자, B 출신 저에 대한 설명. 저는 사탕 강사니까 후보 대통령이 나온 순간 미국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후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인지 몰라도 우린 갈 수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배웠거든요. 여기 앞에 보실까요? 무슨 목요일? 검은 목요일부터 시작된 지금의 난국? 난국이란 건 안 좋은 상황, 혼란이죠. 느끼는 거 보셨습니까? 교육부가 원하는 건 지식뿐만 아니라 독해력도 원합니다. 이렇게 어머니들께서 입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난국으로 인해서 나는 지도자가 되고 싶다. 저는 이 임무를 소명,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대통령으로서 헌신을 생각함에 있어 나는 이제부터 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겠네요. 이 대통령이 무슨 대통령인지 몰라도요. 루스벨트 대통령이거든요. 가보겠습니다. 1번 자본가와 참고로 지금 제시부는 수정자본주의죠. 국가가 시장경제에 개입하는 겁니다. 1번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계급투쟁을 강조했다. 이거 공산주의입니다. 2번 대규모 공공사업을 벌이는 뉴딜 정책. 저에겐 시그널이 확 느껴지는데요. 공공사업이 저에겐 수정자본주의 시그널처럼 느껴집니다. 정답 2번입니다. 뉴딜 정책이 뭐냐고요? 중2 때 세계사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때 뉴딜 정책을 배우게 될 겁니다. 중1, 중2, 중3 때 세계사를 배우고 한국사를 배우고 사회를 배우는 이유는 통합사회를 배우는 밑거름이었던 겁니다. 그 교육과정을 역이용하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 넘어가겠습니다. 요새 아가들한테 물어보면 얘들아 너 동학농민운동 알아? 예! 뭔데? 전복준! 끝이에요. 여기에는 엄청난 맥락과 배경과 사건들이 나열돼 있고 흐름으로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합니다. 뻔하거든요. 대치동, 중계동, 목동 친구들은 4학년, 5학년 때 대충 역사 토론 한번 띄어요. 근데 그건 단편적 사건에 대한 고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흐름식 개념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 생략하겠습니다. 다 생략하겠습니다. 다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내신 대비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국영수가 바쁜 거 알지만 이거 1년 컬이니까 한번 사진 찍어두시고 나중에 생각나실 때 한번 저에게 상담 요청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뻘쭘해지네요. 중학교 1학년 대상 어머니들 계실까요? 여기 중1 대상 시간표가 없어요. 네, 여름방학 때 생길 겁니다. 혹시 메모 가능하십니까?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사회 과목을 처음 배우거든요. 네, 경제, 정치, 지리 파트를 5주차에 걸쳐서 특강 진행할 겁니다. 3년 동안 실시했는데 네,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과목은 중1 대상으로 여름방학 때 중1 2학기 선행을 할 겁니다.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언제 할 거냐? 7월 셋째 주경에서 둘째 주경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진행할 겁니다. 소수정예 10명을 끊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좀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우리 아이가 아 이거 필요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분이네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로써 이제 설명회가 끝났는데 의치안이라든지 그 컨설팅 아까 말씀드린 그 가격 1학년은 25만 원인데 오늘만 20만 원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2, 중3은 45만 원 컨설팅 비용을 5만 원 할인해서 40만 원으로 진행을 해드려요. 그래서 오늘 설명 다 잘 들으셨죠? 그래서 그대로 진행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오늘 등록하시면 할인된다는 거 네, 그거 말씀드릴게요.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한 달도 지금 네. 지나갔잖아요. 네네. 저희가 그럼 3주 후에 이렇게 저희 이날까지 그거 갖고 안 주고 그러면 제가 그리고 네네 그건 뭐예요? 의치한반에 지금 프리미엄을 있잖아요. 그래서 의치한반은 이상 되는 아이들이거든요. 의치한반은 조금 더 레벨이 높아요. 프리미엄반은 교재랑 수업은 똑같은데 의치한반 같은 경우는 레벨이 높아서 이 단계가 2단계가 나와요. 이거보다 훨씬 더 높고 근수로 나와요. 그래서 책도 약간 난이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정도를
점수 잘 받아가지고. 학원을 얘기를 한번 해보고 근데 네. 아직 학원 안 다녀서 살짝 그쵸. 어떡할까 네, 그래서 고민하고 책이 있어요. 은색이 되게 어렵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은색을 한 달 일주일에 한 권씩 읽고가 아니라 2주에 한 권씩 책을 띄고 그 다음에 그 탐구 보고서라든지 다른 형식으로 네, 진행을 하려고 해요. 이렇게 격차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책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좀 2주 정도 책을 읽을 수 있게 진행하려고 해서 우리 친구는 일단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뭐 생각하기에는 욕심은 되게 많아가지고 항상 욕심이 많아서 저는 이렇게 너무 높은 데부터 시작하면 조금 더 벌 수도 있거든요. 지금 3시간짜리 커리도 힘들긴 한데 지금 프리미엄 반이나 아이들은 모의고사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4시간 커리세요. 그리고 의치한 반은 당연히 4시간 커리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프리미엄 반도 의치한 반도 가능하신데 프리미엄 반으로 먼저 등원을 해서 수업에 대한 이런 기본 저희 커리를 먼저 적응을 하고 7월 달이 개강이긴 하지만 7월 이후도 우리 친구는 등원이 가능하니까 그 이후로도 네. 맨 처음에 엄청 그러더니 살짝 7월부터 가니까 아니면 지금 우선 이번 주까지는 수업이 있어서 그거를 끝내고 오는 거라 네네. 여기부터 다니까 지금 고민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네. 여기부터 다니면은 약 교육비가 네. 그럼 주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아니요 저희가 한 달 간격을 끊어요. 아 그냥 네. 등록하는 날로 네. 한 달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러네요. 6월 마지막 주차부터 등록을 하신다고 하시면 6월 1주차랑 7월 4주차 이렇게 끊으셔야 되시고 7월 첫 주부터 하실 거면 7월 4주차. 그러니까 어쨌든 이날 등록하면 다음 수업료가 네, 한 이날 달. 네. 그럼 편하네. 언제 네. 들어가도 상관없네요. 네네네. 네네네. 그러면 얘기하고 이것도 한번 상담 받아보고 싶은데 얘는 그게 딱 정해져 있는 친구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얘는 더욱더 얘는 약간 지금 사실 중학교 1학년이라서 요가격이지 2학년 때부터 또 2배로 많아지잖아요. 네네. 근데 또 정해지셨다고 하니까 네. 또 좁혀서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라 상당히 지금 받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아요. 오늘 차라리 등록을 어머니 근데 그 집에 가서 변심을 하시면 전체 환불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차라리 그 의치한 반은 언제든 하실 수 있으시고 국어는 어차피 7월부터 들어오실 거니까 요거 그 컨설팅 오늘 등록을 하시고 10 할인되니까 네. 그거 등록하시고 만약에 뭐 변수가 생기면 환불은 언제든 가능하시거든요. 네. 그게 진행되니까. 요거는 하고 네. 약간 네. 그러면 진행이 되죠.